예,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모병제 도입방을 들고 나오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란 반발이 있는가 하면 인구 절벽 상황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찬성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30% 이상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총선용 간복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네. 모병제 도입 얘기가 좀 나온 후에 네.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했었죠.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모병제도 병역제도의 한 보충안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긴 했지요. 하지만 본격적인 어떤 논의가 시작된 바가 없어서 네. 좀 빠른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모병제 논의가 정치권에서 올해 20대 국회에서 나온 것은 지난 6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였던 민주연구원에서 인구 절벽 추세를 고려해서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당 지도부 차원의 논의는 아니고 당 싱크탱크에서 아이디어를 짜내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치권에서의 화제성은 큽니다. 앞서 저희가 지난 6일에 군대와 포퓰리즘을 더한 단어인 군퓰리즘 방송을 하면서 내년 총선에서도 군대 관련 공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아닌 다를까 모병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선을 그었지만 국방 관련 이슈는 야당이 아닌 민주당에서 일단 선점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모병제 얘기가 나오니까 다른 군대 이슈는 힘을 좀 못 쓸 것 같긴 합니다. 자, 네. 모병제 얘기가 이번만 나온 것은 아니죠. 계속 제기가 꾸준히 되고는 있었는데 처음에 언제 나왔었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권과 정부 모두 다 이 모병제를 한 번씩은 거론했었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김영삼 정부 때 국방개혁 차원에서 부분적인 모병제 검토를 이야기했었고요. 특히 참여정부 들어서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하면서 모병제를 본격적으로 좀 더 다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 때도 이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잔석의 어떤 태풍으로 끝났고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정정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이 모병제가 본격적으로 이슈가 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지도부는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민주연구원이 당의 싱크탱크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네. 그냥 해본 소리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 모병제에 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예. 501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반대가 52.5%에 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모병제 찬성은 3.3%에 그쳤는데요. 아직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그 현실적인 상황과 국민 정서상 모병제에 반대하는 여론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저거는 어디서 어떻게 여론조사를 한 겁니까?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어제 국민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예. 리얼미터에서 어제 발표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것이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에 민주당이 항상 야당으로부터 시달려왔던 것이 그 한일 정보보호 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라든지 북한에 있다는 미사일 발사에 대응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안보 공세였는데요. 예. 이 모병제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서 민주당이 안보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국방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야당에서는 당연하게도 이 민주당이 총선을 의식해서 지금 포퓰리즘을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민주당이 상당히 좀 노련하게 아젠다 세팅을 했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예. 당 싱크탱크가 이슈를 던지고 지도부가 이것을 수습하면서 상당 기간 이슈를 끌어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총선 때는 이 진보와 보수 민심을 이렇게 좌우우면하느라고 좀 적극적인 대안을 던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이 국방개혁 기조에 맞추면서도
인구 감소라는 그 추세에도 부응하고 또 그 군 장병 처우 개선과도 연결이 되는 이 모병제를 들고 나온 것은 신선하고 시의적절하다는 평가입니다. 예. 지금 뭐 논의를 할 때는 되긴 됐습니다. 네. 근데 300만 원씩 월급을 준다면은 상당히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징병제보다는 모병제를 하면 이제 직접 지원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급여를 좀 많이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300만 원이라는 월급은 그 일반 병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사관이나 장교는 월급이 더 높아야 되겠네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병사가 400만 원을 받으면 부사관과 장교의 급여도 오르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그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야당에서 이 모병제를 반대하는 근거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예산 문제와 관련이 있고요. 예. 민주연구원 측에서는 이 모병제를 하게 되면 이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상정 대표, 정의당 대표가 이 세비 삭감 얘기를 했습니다. 네. 30% 정도. 예전에도 뭐 심 대표는 이 주장을 계속 해온 것 같은데, 네. 이 의원 연봉 줄이자는 얘기, 글쎄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습니까? 네, 먼저 이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요. 심상정 대표가 지난 8일에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 세비를 월급으로 나누면 1,265만 원인데 올해 기준으로 2019년 기준으로 국회의원 연봉이 1억 5,176만 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나누면 1,265만 원인데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월급인 174만 원의 7.2배다.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연봉을 깎아야 된다. 30% 정도 깎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한 녹색당의 하승수 공동위원장은 1억 5천만 원이 넘는 의원 연봉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면서 국민이 느끼기에 일 못하는 의원에게 많은 연봉을 줄 필요가 없고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곳이라면 국민 평균 소득에 맞춰서 연봉을 받는 게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를 보면 의원 연봉을 줄이자는 것은 결국 표면적으로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예. 내심을 보면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은 만큼 그런 특권 의식을 내려놓는 그런 걸 통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야 한다. 예. 이런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은 의원 연봉 삭감에 동의하는데 그렇다면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 이상보다 늘려야 한다는 것은 좀 철회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세배를 월급으로 나누니까 1,265만 원. 상당히 많이들 받는군요. 네,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예상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약들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선거철 뭐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그 선거판은 이 방향과 그 다음에 인재 영입, 그 다음에 정책 이게 뭐 공약이 되겠습니다만 네, 이런 순서로 이렇게 여무는 것 같은데 공약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공약 발굴들을 뭐 상당히 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에서는 오늘 총선 공약을 발굴하기 위해서 총선 디자이너 클럽이라는 것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예, 한국당이 가진 보수, 우파, 부자, 남자 중심의 정당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먼과 마더를 이제 우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네, 우맘 디자이너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2030 미혼, 또 예비 신부, 자녀가 없는 기혼, 경력 단절 여성,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여성 정책을 만들기로 했고요. 예, 2030 희망 디자이너 클럽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운동가, 벤처, 금융, 의료계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모아서 관련 공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민주당 역시 청년 공약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 세대 평등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이제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네, 기존의 총선에서는 뭐 지역 활성화 공약이라든지 국방, 경제 등 다소 거시적인 분야에서 이제 공약이 발굴됐다면 내년 총선에서는 그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에 맞춰서 공약들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됩니다. 예. 지금 뭐 우맘 디자이너 클럽, 네, 2030 미혼, 예, 디자이너 클럽.
이것만 보면 완전히 그 총선령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네.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군요. 네. 주로 그렇다면 이번 총선의 공약 디자인들은 뭐 여성들이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보수 쪽에 그 여성 단체들이 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머니 모임 같은 경우도 있고 네. 그쪽에 있는 인사들이 이번에 여기 많이 영입을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앞서 1차 인재 영입 당시에 국방이라든지 죄송합니다. 원전에 찬성하는 인사들이 영입된 것처럼 2차 인재 영입 명단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어떤 보수 노선을 대변할 수 있는 여성이라든지 예. 뭐 그런 부분 그런 인자들이 많이 영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그 시민단체들만 보면은 이 우리공화당하고 좀 겹치는 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어느 쪽으로 이 시민단체들은 움직일 것 같습니까? 예, 아무래도 시민단체 중에서도 이 박근혜 대통령의 복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우리공화당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복권도 중요하지만 보수대 통합을 통해서 일단은 보수 정당이 표를 가지고 와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자유한국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뭐 촛불 전국에서 계속 세력화되고 또 결집을 하면서 이 시민단체들도 권력들을 좀 갖고 있다. 네. 이렇게 갖게 됐다라고 분석이 되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이 시민단체들 특히 이 보수 쪽에 아주 활동력 있는 분들 어떤 총선에 어떤 영향을 또 줄 것인지도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네, 그 부분도 한번 취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